야당이 현직 검사를 4명을 탄핵안을 내는 초유의 일을 벌어졌습니다. 왜 이 4명을 했나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무엇을 근거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정말 너무나 허접하고 황당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았다는 건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입니다. 소추안의 첫 번째 안건을 보면 희한한 사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 대변 사건이 됩니다. 지난 14일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성윤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이 박 검사가 술에 취해서 설사를 싸고 변기 이런 데다가 등등을 묻혔다, 이런 이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떡하니요, 탄핵의 첫 번째 항목에 바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방탄 탄핵 한다고 해서 세상에 빛을 가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종의 뉴스쇼 7월 4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22대 국회는요, 아직까지 개원식을 못했습니다. 원래 7월 5일 날 개원식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사실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고, 여러분 요즘 국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가슴이 답답해 오시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뽑았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국회는 난장판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이 난장판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22대 국회 내내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심지어는요, 이제 국회가 특히 야당이 현직 검사를 4명을 탄핵안을 내는 초유의 일을 벌어졌습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등이요, 현재 4명의 검사, 박상용 검사,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 김영철 검사, 이 4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고, 이 소추안은 이제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를 거칠 것 같습니다. 조사를 거쳐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아마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심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는 보통 이런 심리를 받으면 예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 7개월이 걸렸습니다. 적어도 7개월 이상은 아마 이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 업무 이 영역에서 다 중단이 되게 되겠죠. 이미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이미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탄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형사상으로 사법적 형법에 적용되는 형사상 처벌과 또 민법적인 어떤 개인 간 거래를 다루는 민법 이렇게 등등이 있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이 65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이제 탄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정말 직무집행, 그러니까 직무집행 아닌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무집행과 관련돼서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될 때 바로 이 응급조치로서 탄핵이라는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3분의 2, 나머지는 과반 찬성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상의 어떤 이 기소를 하는 거는 재판이 1심, 2심, 3심에서 따져보는 거지만, 탄핵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명백하고 어떤 이 명확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탄핵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탄핵이 어떤 강아지 이름 같습니다. 그냥 다들 탄핵하니까요. 근데 제가 이 4명의 탄핵 소추안을 꼼꼼하게 제가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무엇을 근거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지도 않았습니다. 이 탄핵안을 보면 정말 이게 도대체 탄핵거리인가 할 정도고, 또 여기에 탄핵안에 근거를 든 증거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이 보통 친야 매체, 뉴스타파 등 친야 매체가 보도했던 기사 한두 개를 첨부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허접하고 또 황당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다는 건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입니다. 이 박상용 부부장 검사는 최근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이거를 이제 수사해오는 검사죠. 그리고 이걸 수사해왔고 얼마 전에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슨 뭐 술판을 벌였다 뭐 등등 그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검사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됨으로 전 대표가 기소됨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수사도 이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영국에 유학 중에 있습니다. 근데요. 이 탄핵안의 소추안의 첫 번째 안건을 보면 희한한 사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 대변 사건이라는 건 제가 참 여러분에게 방송하기도 참 껄끄러울 정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2019년 1월 달에 이 박상용 검사가 울산지검 검사로 있었습니다. 그날 1월 8일 날 울산지검에서 검사하고 수사관, 실무관, 그러니까 여기 지청장 주재, 지검장 주재로 해서 공식 행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공식 행사에서 끝난 뒤에 이때 이런 이야기 했은 모양이에요. 이게 지난 14일 날 소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성윤 의원은 아마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죠. 이성윤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당시 이 박 검사가 술에 취해서 이 설사를 민원실에다가 이렇게 싸고 변기 이런 데다가 뭐 자기의 어떤 분변을 묻혔다. 뭐 이런 이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떡하니요. 탄핵의 첫 번째 항목에 바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대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당시에 1월 8일 날 박상용 검사가 거기에 술을 취해서 변을 봤다. 뭐 이거를 지금 이 탄핵안에 올려놓은 거예요. 자, 우선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과연 탄핵안이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검사가 예를 들어서 뭐 노상방뇨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에 없어서 뭘 볼일을 봤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탄핵을 한다. 그렇다면 아마 앞으로 검사들요. 아마 굉장히 안 걸릴 검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과연 탄핵안이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박 검사는 화들짝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본인은 그 식사 자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술을 먹을 수도 없었고 또 본인은 9시에 정상적으로 귀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어디서 이성윤 의원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를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걸 일부 유튜버들이 막 퍼나르면서 똥검사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규정을 해버린 거죠. 다음날 아침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똥이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는요 완전히 이제 지금 정말 온 동네 망신만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라고 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뭐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을 뭐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 탄핵 소추안에 보면 뭔가 나중에 증거를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그냥 떠도는 소문, 아 그렇다더라 라는 것만 가지고 과연 탄핵을 지금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에 12년 전입니다. 엄희준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 엄희준 검사가 12년 전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제 이 금품 수수 사건 이거를 수사한 바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 돈을 준 이 전달자한테 회유를 했다 해서 모해 위증 교사 혐의를 그때 당시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한명숙 전 총리 징역 2년이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죠. 그리고 이 사건이 있다마자 끊임없이 사실은 이 야권에서 이 엄희준 검사가 당시에 이걸 돈을 줬다라고 주장한 사람을 회유했다. 위증하도록 회유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 이걸 감찰까지 했습니다. 다 내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결국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아무 혐의가 없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번에 떡하니 이게 지금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아니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지 또 의문이고 왜냐하면 12년 사건을 지금 끄잡아내서 그것도 이미 법무부에서 그것도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때 아무 혐의가 없다라고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이걸 또 탄핵 사유에 넣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김영철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인데요. 무슨 이유로 들었냐면 이 선거범죄로 수사를 했다. 선거범죄는 검수한 바에 수사를 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직권남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이 윤관석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전 의원은. 근데요. 당시에 검수완박을 할 때도 이게 뭐냐면 매수를 금지한 경선에서 매수 금지한 정당법 50조 이거는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미 대통령령에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백신 성남청 차장검사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했는데 명예훼손은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또 탄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요, 단순히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배임수 증제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건을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딱 명예훼손만 수사할 수 없다라는 걸 들어서 지금 탄핵을 한다는 거죠. 정말 이게 탄핵 사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탄핵 사유의 끝에 붙어 있는 보통 이제 증거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증거가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한겨레 신문 이런 보도, 그러니까 신문 스크랩을 붙여놓은 거죠. 아니, 검사를 탄핵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와 근거 이런 것들을 증거로 제시를 하고 또 법리적으로 과연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과 시행령에 이미 할 수 있는 것 이것까지도 지금 다 무시를 하고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마찬가지로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더라. 아니, 박 검사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본인이 그 대변을 싼 적도 없는데 그걸 했다라는 소문을 근거로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판관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걸 근거로 해서 그냥 탄핵 사유의 첫 번째로 넣어버렸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왜 이 4명을 했나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공통점은 바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사건, 이 대북 송금 사건 이 수사를 했습니다. 이 엄희준 검사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강백신 검사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현재 성남지청에서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을 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죠. 그리고 이정섭 지금 현재 가 있는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는 위장전입 가지고 탄핵을 했습니다. 야, 위장전입 가지고 탄핵할 정도면 정말 말 다 했죠. 이런 거를 원래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나 판사의 어떤 비위험을 수사하기 위해서 뭐가 생겼습니까? 공수처가 생겼어요.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정권에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런 거를 수사해라라고 만든 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근데 공수처 수사도 하지도 않고 바로 탄핵으로 그냥 이어지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일단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이 검사들, 앞으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겁박하는 거죠. 너 지금 수사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 봤지? 이런 식의 지금 겁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판사들에 대한 경고용도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판사 탄핵도 할 것 같습니다. 판사 탄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이 선고를 했던 판사들,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사장들 또 지검장들이 나를 탄핵해라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사회의를 소집해야 된다. 아니, 우리 전부 다 탄핵해라, 그냥 검사들 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헌법학자들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지금 법원에서 빨리 판단을 안 내려줬고 이런 지연된 게 있고, 또 헌법재판소가 이런 문제를 너무 오래 끈다라는 것이, 빨리 헌법재판소가 이 판단을 내려서 조기에 결론을 내려라. 더 이상 국정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 검사 탄핵은 이건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냐, 너무 이재명 대표 자기를 위해서 지금 탄핵하는 거 아니냐. 참 묘한 게요,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지금 전당대회 연임을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를 했는데 먼저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검사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그걸 보니까 이 검사 탄핵에 대한 어떤 책임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미리 사퇴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의심을 합니다. 그래도요, 검사들 아직 많습니다. 2,000명 넘습니다. 과연 비켜나갈 수 있을까요? 판사들 3,000명 됩니다. 다 탄핵할 수 있을까요?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 탄핵, 방탄 탄핵 한다고 해서 세상의 빛을 가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